그러니까 푸른 길이 광주에 얼마나 소중한가는 아마 광주 시민들 모두가 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푸른 길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는 이제 사실 푸른 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위로의 확장보다는 옆으로 확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도심으로 가는 길들이 푸른 길화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노력들이 좀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나날이 이제 쇠락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 이 철도역이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철도역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왜 지금 철도역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철도역은 종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죠. 남북을 위주로 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호남선이 대전에서 목포까지 이렇게 짜져 있죠. 근데 그 왜 종축으로 짜져 있을까? 사실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유럽을 봐도 횡단 열차입니다. 그러니까 횡단이라는 거는 종으로 오는 게 아니고 횡으로 가는 거죠. 횡으로 갔을 때야만이 이게 국토가 균형 발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종축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수도에 몰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왜 이런 체계가 됐을까? 저는 일제강점기에 이게 수탈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빨리 빼내가기 위해서 수도에서 부산으로 연결시켰고 또 호남선을 연결시킨 거죠. 특히 호남선은 일본의 대륙 진출 계획, 그러니까 지금 경부선을 만들고 경의선을 만들어서 만주로 진출하려는 일본의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가장 늦게 만들어진 철도입니다. 그리고 복선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빼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선으로 역사가 무려 100년 넘게 옵니다. 그러니까 호남선이 1914년에 개통을 했는데 이 단선으로 해서 계속 오다 복선화된 게 2003년입니다. 그런 반면에 경부선은 지금 복선화된 게 1930년이니까 지금 우리 호남선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7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호남선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투자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가 지금 송정리에 왜 만들었냐? 송정리가 직선이니까요. 돈이 가장 적게 드니까. 광주라는 도시에서 떨어진 송정에다가 역을 지은 거죠. 광주역을 왜 지었을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여수항이 개항하면서 1923년에 개항을 1921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이 개항을 하면서 이제 이 광주에서 여수로 있는 선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서 사실 광주역을 1922년에 만들고 담양선 만들고 광묘선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광주역이 생긴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전체적인 우리 국가 전체적인 철도망을 봤을 때 저는 횡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횡축 중에 하나가 지금 달빛 내륙철도 뭐 이게 나오고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횡축으로 가는 열차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 어떤 국토 균형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역을 폐역하는 것은 저는 좀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 지하화 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광주역이 지금 현재 이렇게 폐역을 논의할 정도까지 쇠락하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고속철도가 안 들어오게 되면서죠. 이 고속철도가 왜 안 들어오게 됐느냐? 그때 당시에 일원화를 국토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근데 그때 일원화를 주장했을 때 지역사회에서는 일원화가 안 된다고 싸운 게 아니라 광주 송정역으로 일어날 것이냐, 광주역으로 일어날 것이냐 그거 갖고 싸웠거든요.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그게 완전히 이제 건설교통부의 논리에 완전히 넘어갔고요. 사실 지금 광역시, 그러니까 울산을 제외한 대구, 그다음에 부산, 대전, 인천 제외하고요. 이 세 개의 도시는 전부 다 여기 두 개입니다. 근데 광주역을 폐역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뭔가 광주역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토론문에다가 유럽의 사례들을 좀 집어넣는 거는 사실 여기 도심 중앙에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왜 도심 중앙에 있냐면 그 역 자체가 하나의 어떤 도시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역에 광장이 형성되고 광장 주위로 어떤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서 이용을 하고 많이 하시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막 설명하는 이유는 사실 뭔가 이 교통시설 이런 어떤 거점 시설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만약에 와서 광주 구도심을 살려낸다면 저는 뭐 100번 1000번이고 제가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두 가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국토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떤 횡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주역이 좀 보존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광주 도심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구도심을 생각했을 때 뭔가 광주역으로 인해 구도심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하화에 대한 노력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저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래 걸린 만큼 저는 푸른길 자체를 물론 광주역을 통해서 저기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푸른길을 이 도심 내로 연결시키는 작업들도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자동차 주차로 꽉 차 있는 이 도심 골목길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대로 놔둘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도시를 저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도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는 구도심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구도심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도시에 가면 수안지구, 용봉지구, 뭐 지금 상무지구 다 똑같습니다. 대구에 가서 신도시 가서 보나, 부산 가서 신도시 보나, 광주에 신도시 보나, 신도시는 다 똑같죠. 다 똑같은 그림들입니다. 유일하게 광주라는 정체성이 있는 구도심이 이렇게 계속 쇠락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이 푸른길에 대한 논의도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